굿아이 마이트, 짐작이 되시겠죠? 저는 지금 다운언더의 나라에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플라스틱 돈으로 지불하고 어떤 물고기는 3억살이 넘었고 바퀴벌레 경주가 인기 있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친구 드롭베어가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진짜 있다면 말이죠. 1. 호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이스라엘보다 큰 안나크릭 스테이션이라 불리는 소목장이 있어요. 23,678평방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목장이에요. 그리고 텍사스에 위치한 미국 최대 목장보다도 7배나 더 커요. 2. 이상한 이베이 리스트들 많이 보셨을 테지만 호주에 있는 한 남자가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해버렸죠. 2006년 1센트도 안 되는 최초 가격에 뉴질랜드를 팔려고 했거든요. 그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지만 22명의 입찰자가 생기고 가격이 한화로 약 252만원에 이르자 이베이가 경매를 마감시켜버렸어요. 이베이는 500만 명이 사는 국가는 분명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3. 만 18세가 넘으면 법적으로 호주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4,000원에서 6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될 겁니다. 24,000원은 초범일 때 가격이고 또 그러면 가격이 6만원으로 오릅니다. 벌금 내는 것을 거부하면 운전면허증과 작별 인사를 해둬야 할 거예요. 4. 여러분은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어떻게 생긴 것 같나요? 돛담배 여럿이 있는 거요? 사실 이것을 디자인한 건축가는 오렌지를 먹다가 영감을 받았답니다. 부분들을 합치면 완벽한 구가 돼요. 덴마크 건축가인 요른 우소는 자신의 걸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9년간의 프로젝트 작업 끝에 자금 조달이 중단되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거든요. 5. 전국 곳곳에 150개의 임의의 거대한 조각상들이 있어요. 버섯, 도토리, 개미, 복싱하는 악어 같은 거대한 조각상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길가에 놓여 있어요. 셀카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치즈 조각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일명 호주의 큰 조각상들을 찍으러 여행을 가죠. 6. 보통 도로 표지판은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이나 어떤 것을 알려주려고 있죠. 호주에는 어떤 도로는 너무 길고 지루해서 운전자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표지판을 붙인 곳이 있어요. 표지판에는 풍부한 현지의 동물들의 그림이나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할 소소한 퀴즈가 있는데 피로구역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7. 사소하지만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데 더없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전벨트죠. 1970년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운전자와 앞좌석 승객을 위한 안전벨트 의무법을 지구상에서 최초로 도입했어요. 8. 미국인들이 제일 처음 어그라는 브랜드 특허를 냈지만 이 전설적인 부츠는 사실 호주에서 왔어요. 농부와 소작농들은 20세기 초부터 양가죽을 뒤집어 부츠로 신어왔죠. 현지인들은 매우 못생긴 부츠라고 부르고 실외 및 실내에서도 신는답니다. 왜 안에서도 신냐고요? 바깥 날씨가 추우면 집안도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어그가 따뜻하도록 도와주죠. 9. 1988년부터 호주 돈은 특별한 종류의 플라스틱인 폴리머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호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돈을 도입한 나라예요. 종이 지폐보다 더 오래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실용적이죠. 플라스틱 지폐에 관한 한 가지 멋진 사실은 10달러 지폐를 반으로 찢어 각각 5달러 지폐로 사용할 수 있어요. 10. 호주는 아주 멋진 곳인데요. 적어도 70명의 관광객들이 매주 비자를 초과해서 체류해요.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휴가차 호주에 왔다가 영원히 머문 사람이 최소 6만 2천 명에 이른다고 해요. 자기 나라보다 호주를 선택하게 된 건 아마도 정말 좋은 봉급과 사회적 지원, 호주의 놀랄만한 아름다운 경치, 아니면 물속에 뭔가가 있나 봐요. 11. 호주에서 할머니 빌리기라는 서비스가 꽤 인기 있어요. 일반 부모와 전문직 할머니의 차이점은 뭐죠? 전자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후자는 집안의 모든 것들을 돌봐줍니다. 진짜 할머니가 그렇듯이요. 할머니는 아이 돌보기, 애완견 봐주기, 요리사처럼 요리하고 행사 준비도 돕고 심지어 여러분의 개인 비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60일의 보증 기간이 있어서 이상이 생기면 다른 할머니를 데려올 수 있어요. 12.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카일리는 부메랑과 비슷한 눈가 원주민 사냥 막대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1970년대에 실제로는 캐슬린이라고 불렀지만 어릴 적 별명인 카일리를 필명으로 쓴 현지 작가 카일리 테넌트 덕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호주에서 최근 3년간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이름은 윌리엄 왕자의 딸에게서 영감받은 샬롯이라네요. 13.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골프장의 본고장이에요. 눌러보 링크는 18홀 72파 골프 코스로 1367km나 돼요. 두 개의 남해안 줄을 따라 뻗어 있으며 2009년에 오픈했어요. 14. 호주 최초의 경찰들은 완전히 죄수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1788년 아서 필립 주지사는 증가하는 범죄와 싸우기 위해 국가를 도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나이트 워치를 만들었죠. 가장 태도가 좋았던 12명의 죄수들이 정착지를 순찰하기 위해 선발되었어요. 다른 몇 명의 죄수들은 시드니 풋경찰의 일원이 되었고 30년 동안 시드니에는 60명 이상의 숙령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전과자였죠. 15. 1932년 시드니 하버 브릿지의 공식 개장식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은퇴한 기병대 장교였던 프란시스 디 그루트는 관심을 독차지하기로 결심하고는 뉴사우스 웨일의 수상인 잭랭 앞에서 그의 검으로 의식용 리본을 잘라버렸어요. 그 결과 그루트는 다시 묶어야 했던 망가진 리본으로 인해 기소되었고 정신병원으로 실려갔어요. 16. 호주 축구 대표팀은 2001년에 아메리칸 사모아를 31대 0으로 꺾고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2002년 피파 월드컵 예선전이었고 국제 축구 경기에서 호주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죠. 17. 전국의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 캥거루 고기를 찾는 것은 쉽지만 일반적인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캥거루 고기는 호주인들이 늘 먹는 건 아니에요. 사실 3,300톤 가량이 전 세계 60개국에 수출되죠. 이건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도 될 사실이에요. 18. 원뱃은 세계 유일의 큐브 모양의 똥을 누는 동물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똥이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영토 표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다른 전문가들은 그냥 건조한 환경 때문이라고 해요. 제 생각엔 원뱃은 네모난 결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뭘 알겠어요. 19. 호주에서 3억 5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의 유일한 살아있는 표본을 찾을 수 있어요. 폐어인데 겨울에 물이 부족한 건조한 시기에 폐 하나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죠. 지난 1억 1천만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루트비어 같네요. 20. 호주의 유명한 드롭베어는 사실 관광객들을 위한 이야기랍니다. 이 포식적이고 거대한 버전의 코알라가 여행 중인 여러분을 공격할 일은 없을 테니 머리에 포크를 꽂거나 귀 뒤에 베지마이트를 펴 바르거나 호주 어경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팁들은 괴물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지는 것들이죠. 21. 1979년 서호주에 있는 에스페란스 시는 공원에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 나사에 약 48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궤도 우주 정거장인 스카이랩의 잔여물이 그곳에 떨어졌었거든요. 나사는 30년 넘도록 벌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22. 뉴사우스 웨일즈에는 5,500년 넘게 타고 있는 화재가 있는데요. 윙겐산 30m 아래 숨겨진 석탄불이에요. 윙겐은 원주민들이 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들은 이 불을 요리 및 보온을 위해 썼었죠. 23. 매년 바퀴벌레 경주 세계 선수권 대회가 브리즈번에서 열려요. 1982년 첫 경기가 펼쳐진 이래 큰 인기를 얻었죠. 참가하려면 직접 여러분의 바퀴벌레를 갖고 오거나 행사장에서 바로 바퀴벌레를 살 수 있어요. 24. 호주인들은 모든 것에 별명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오지는 호주인을 의미하고 브리시는 브리즈번, 푸티는 축구, 굿데이는 굿데이, 아르보는 애프터눈, 그리고 바비는 바비큐의 별명이죠.
스트라야에 방문할 때 명심해주세요. 네, 호주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부르는 이름이랍니다. 25. 호주는 네덜란드였을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인 아벨 태즈맨은 1770년에 호주를 발견한 제임스 쿡보다 100년 전인 1642년에 호주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영국이 이 땅을 차지했고 수십 년 후에 뉴홀랜드가 테라 오스트랄리스가 되었고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가 되었죠. 아벨 태즈맨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태즈메니아 섬나라를 명명했어요. 어떤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다운언더나 어디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년과 함께하세요.